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로 뉴욕에서 한국계 혼혈로 살아가는 노바. 학교에서 받은 상처,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뿌리와 자긍심.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이 일들을 헤쳐나갔는지 궁금하시죠? 그녀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하세요. 노바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차별과 상처를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도움과 지원으로 용기를 얻는다. 한국 여행과 전통 체험을 통해 자신의 한국적 뿌리를 깨닫고 자부심을 회복하며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바 김이라고 해요. 저는 뉴욕시에 살고 있고 맨하탄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두 문화가 섞인 저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제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런 하루였어요. 오늘 아침 저는 약간 긴장한 채로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또 누군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웃으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학교 교복을 차분하게 입고 머리도 정성스럽게 빗은 후 어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로 걸어갔어요. 분주한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주변에서 속삭임과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속삭임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어느 그룹의 학생들이 내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태어난 곳이 여기인데도 그런 말을 들어서 매우 작아지고 소외된 기분이 들었어요. 첫 수업 시간 동안 저는 교실 중앙에 앉아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두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왜 다른지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어두운 머리카락과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졌는데 이런 특징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해야 할까? 내 한국적인 부분을 숨겨야 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교내 카페테리아로 갔어요. 집에서 싸온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좋아하는 한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한국적인 면모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간단한 점심만 먹으면서요. 그런데도 아침에 들었던 상처 주는 말들이 제 마음속에 무겁게 남아 있었어요. 그 말들이 마치 뱃속을 꼬집는 듯한 느낌을 줘서 식사할 때마다 속이 더욱 꼬였어요. 카페테리아를 둘러보니 친구들이 무리지어 웃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함께하고 싶었지만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혼자 앉았어요. 예전에는 저도 제 한국적 모습을 감추려고 노력했어요. 제 성인 김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말투도 달리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부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점심 후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체육 시간 후 탈의실에서 몇몇 학생들이 제 머리카락을 만지며 이 머리 어떻게 관리해? 라고 비웃었어요. 심지어 제 모습을 흉내내며 조롱하기도 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눈물이 맺힐 것만 같았지만 보이지 않게 눈물을 삼켰어요. 아무도 제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후 복도를 걸으면서 제 심장이 마치 큰 북소리처럼 쿵쿵 뛰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겪어온 모든 놀림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라 무거운 돌들이 주머니에 담긴 것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과연 제가 학교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음악과 미술을 좋아해서 자주 그림을 그리거나 멀리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쓰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좋아하는 노트조차도 제 기분을 들뜨게 해주지 못했어요. 저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신발이 마루에서 끽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학생들의 수다, 그리고 제 자신의 숨소리까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눈을 감고 모두가 다정하게 대해주는 따뜻한 세상을 상상했어요. 그곳에서는 제가 진짜 저 자신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저에게 다르다는 것이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포근한 포옹이 생각났어요. 노바야, 너는 유일무이하고 그게 너를 특별하게 만들어라고 해주시던 그 말씀이요. 지금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다는 것을 믿고 싶었어요.
하루가 천천히 끝나갈 무렵 저는 피곤하고 조금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힘든 날이 많겠지만 언젠가는 제 한국적인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내일은 어머니가 해주신 좋은 말씀들을 더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저만의 특별함으로 빛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서히 걸었어요. 시원한 저녁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자 마음 한켠에서 조금은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오늘은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집으로 향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곧 제 모든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마음이 무겁고 슬펐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께서 제 피곤한 눈과 조용한 목소리를 바로 알아채셨어요. 어머니께서 다정하게 노바야, 괜찮았어?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제 마음에 쌓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한참 동안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작은 떨리는 목소리로 탈의실에서 몇몇 학생들이 제 머리카락을 만지며 비웃은 일과 제 외모에 대해 놀리며 상처 주었던 그 말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한 말들이 저를 작고 쓸쓸하게 느끼게 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차분하게 들어주셨어요. 제가 많이 속상해하셔도 어머니께서는 침착하게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어머니 눈에 보이는 걱정과 사랑이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잘 듣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 어머니께서 깊게 한숨을 쉬시며 노바야,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너는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야. 누가 뭐라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작은 비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다르다는 것이 선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가끔 제 마음은 아직 무거웠어요. 저의 어머니께서는 단순히 제 부모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깊이 사랑하시는 대학 강사이시고 문화 전문가이세요.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한국 전통과 역사를 아름답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은 어머니께서 제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 뭔가를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노바야,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부한지 모두에게 보여드리자. 어머니께서 학교에 연락하셔서 너가 안전하고 자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는 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과의 회의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교장 선생님과 회의를 하셨고 전 밖에서 기다렸어요. 어머니의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학교에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회의에서 어머니께서는 천천히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한 놀림과 상처 주는 말들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왜 각자의 배경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의 오랜 역사, 아름다운 예술,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희 문화는 정말 아름다워요. 모든 한 부분 한 부분이 자랑스러워할 만해요. 나의 딸 노바는 정말 멋진 유산을 가지고 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밖에서 들었지만 마음속으로 어머니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면 우리 모두가 더 강해진다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어머니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노바야, 너는 지금 그대로도 멋진 사람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너 자신이란 걸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저는 조금씩 상처가 씻겨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부엌에 앉아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께서 본인의 학교 시절과 존중과 친절에 대해 배운 교훈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힘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점점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해질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도움 덕분에 저는 서서히 치유되고 제 한국 유산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오늘은 참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말씀 속에서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노바야, 우리 같이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한국에 가요? 라고 물었어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조용하게 대답하셨어요. 응, 노바야.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란다. 거기에 가면 내 뿌리와 전통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어머니의 말씀은 너무 진심으로 들려서 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학교에서 상처받았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어머니의 제안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어머니께서 여행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긴장되기도 하고 동시에 설렘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볼 거예요? 라고 제가 여쭤보자 어머니께서는 우리 전통시장, 고궁, 한복 체험도 해보고 맛있는 한식도 많이 먹어보자꾸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머릿속에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멋진 건물,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떠올라서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어머니와 함께 짐을 싸고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점점 기대감이 커졌어요. 이제 곧 한국에 도착할 거예요. 네가 직접 경험해보면 얼마나 멋진지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의 그런 말씀이 제 귀에 맴돌았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출발 날이 되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긴장을 감추지 못했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인사말이 오갔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노바야,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행이 내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과 하늘을 바라보며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어요. 어릴 적에 들었던 한국 전통 음악과 아름다운 풍경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긴장도 느꼈어요. 과연 제가 한국에서 제 뿌리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새로운 풍경에 놀랐어요. 공항 내부는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넓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곳곳에 친절한 안내판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곳이 정말 특별한 곳임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와, 정말 멋지다. 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공항 직원분들께서 저와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친절한 모습에 감동을 받으면서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던 한국은 따뜻한 사람들의 나라란다라는 말씀이 사실임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한국으로의 초대는 저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노바야, 네가 직접 한국을 경험해보면 내 안에 숨어있던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마음이 피어날 거란다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공항을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한국어로 안내 방송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목소리들이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이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어요. 어머니, 이곳은 어땠어요? 라고 여쭤보니 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노바야, 이건 우리 모험의 시작이란다. 곧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다 알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했어요. 길을 가면서 높은 빌딩들, 형형색색의 광고판들, 그리고 사람들로 분주한 거리를 보았어요. 도시는 뉴욕과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빌딩들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 거리에는 밝은 불빛과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반짝였어요. 길가에는 작은 공원과 분수대도 보였고 도시는 생동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택시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지나가는 풍경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어머니와 저는 동네를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파는 상인들이 늘어선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저는 빨간 고추, 반짝이는 사과,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국수 한 컵을 보았어요. 공기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친절한 상인께서 저에게 새로운 음식을 조금 맛보라고 권해주셨는데, 전에 먹어본 적 없는 색다른 맛이었지만 저는 그 맛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겪은 모든 일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제안, 공항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곧 다가올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이 제 마음속에 큰 기대감을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의 여행이 정말 멋질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슬픔과 상처는 서서히 잊혀지고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제 마음속에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전통 한국 시장에 들렀어요. 시장은 좁은 골목길이 이어진 미로처럼 되어 있었고 여기저기 작은 가판대와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제가 눈을 돌릴 때마다 다채로운 천, 손으로 만든 공예품, 그리고 신선한 농산물이 가득 보였어요. 시장 상인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고객들에게 웃음을 지어주셨어요. 주변은 대화와 웃음소리로 활기찼고 마치 축제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여기 있는 물건들에 대해 여쭤보았고 어머니께서 그 역사와 제작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저는 제 한국적 뿌리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늦은 오후 우리는 도심 근처의 유명한 공원을 방문했어요. 공원은 넓었고 벚꽃나무가 늘어선 길과 맑고 반짝이는 연못이 있었어요. 저는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부드러운 잔디 위에 앉아 눈을 감고 얼굴에 살랑이는 산들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느껴보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평화로워졌고 제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 같았어요. 저는 제 작은 노트북을 꺼내 아름다운 풍경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나무, 연못, 그리고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의 미소를 그리며 뉴욕에서의 삶과 여기서 배우는 새로운 것들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어요.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새로운 시각과 소리들이 퍼즐의 한 조각처럼 제 정체성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께서 노바야, 오늘 느낀 점은 어땠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정말 행복하고 신기해요. 여기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워서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모든 여행은 한 걸음부터 시작된단다. 오늘 내가 그 첫 걸음을 내디뎠어.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한국에서의 하루는 정말 많은 것을 발견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멋진 장소들을 보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소리들을 들었어요. 비록 때때로 뉴욕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이 여행이 제 뿌리를 이해하고 제 유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밤 평온한 마음과 희망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모험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은 경복궁을 방문하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경복궁에 갔는데 이곳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역사를 간직한 멋진 궁궐이었어요.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고즈넉한 분위기와 웅장한 건축물에 정말 감탄했어요. 어머니께서 노바야, 이곳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야. 왕과 왕비, 신하들이 이곳에서 나라를 다스리셨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궁궐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오래된 기와 지붕과 화려하게 장식된 문양들을 보면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 책에서만 보았던 궁궐이 이렇게 직접 눈앞에 펼쳐지니 믿기 어려웠어요. 고요한 정원과 넓은 마당, 그리고 잔잔하게 울리는 종소리가 제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이곳에 담긴 수백 년의 이야기를 상상하며 걸었어요. 어머니께서 경복궁의 각 건물과 그 의미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근정전 앞에 서 있을 때 어머니께서 여기는 왕께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던 곳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중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어릴 때는 제 한국적인 모습이 부끄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모습이 점점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복의 우아함과 경복궁의 웅장함이 어우러져서 제가 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저도 제 조상들의 피를 이은 사람이에요.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경복궁을 거닐다 보면 곳곳에서 옛날의 흔적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래된 돌담, 조각된 문양, 그리고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걷던 길마다 저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어요. 어머니께서 노바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란다. 이 유산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조금씩 제 뿌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경복궁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저는 학교에서 겪었던 상처와 아픔이 조금씩 잊혀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겪었던 외로움과 슬픔 대신 이곳에서 새로운 자긍심과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면서 저는 제 자신이 한국의 한 부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어요. 저는 그날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한복을 입은 제 모습과 궁궐의 웅장한 모습이 어우러진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진들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을 넘어서 제 정체성과 자긍심을 다시 찾게 해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어머니께서 노바야, 네가 이렇게 자랑스러워지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는 정말 기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어요. 이렇게 경복궁을 방문한 하루는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과거의 상처 대신 제 한국적 뿌리와 전통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경복궁의 고요한 아름다움과 한복의 우아함이 제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선물해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소중한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오늘의 경험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귀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학교에 다시 가는 것이 조금 두려웠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듣던 상처 주는 말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바로 제 뿌리에 대한 자긍심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저를 많이 바꿔놓았고 이제는 제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돌아온 첫날 저는 머리를 높이 들고 학교 복도로 들어갔어요. 가슴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용감한 기분도 들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예전에 조용하고 슬픈 노바를 기대하는 듯 제게 쳐다봤어요. 그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면서 한국에서 본 아름다운 풍경들을 떠올렸어요. 현대적인 공항, 활기찬 전통시장, 그리고 웅장한 궁궐까지 그 모든 것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뿌리와 그 속에 담긴 멋진 역사를 많이 배웠어요. 수업 시간 동안 몇몇 옛 친구들이 옛날처럼 속삭이거나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제 정체성을 감추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여행에서의 경험과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속으로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이 풍부한 역사의 한 부분이고 그게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라고 생각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 무례한 말들을 무시하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수업 시간에 집중하며 가족이 주신 지원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제가 한국 여행을 갔다 온 것을 안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한국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줘. 또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니? 라고 물었어요. 저는 기분 좋은 설렘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멋진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활기찬 시장, 맛있는 음식, 그리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궁궐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걸었던 경험과 그곳의 오래된 벽과 우아한 건축물이 제게 어떻게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는지도 이야기했어요. 제 목소리는 분명하고 차분하게 들렸고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제 문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수업 후에 한 선생님께서도 제 변화가 눈에 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노바야, 너에게서 새로운 자신감이 느껴진단다. 아주 자랑스럽고 즐거워 보이는구나. 언젠가 내 경험을 반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었으면 좋겠다.
그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이 한층 더 따뜻해졌어요. 저는 때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 잘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뿌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과 계속 나누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날 점심시간 저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서로의 관심사와 출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조용히 듣다가 제 차례가 오자 제 한국적 유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배경이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은 아주 풍부한 역사와 멋진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 주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몇몇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어 주었어요. 마치 제 말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어깨 위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신 저는 제 미국 생활과 제 한국적 뿌리를 모두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미래에 대해 희망과 설렘이 가득 찼어요. 그날 저녁 제 방에 앉아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용기, 역사, 그리고 자긍심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 이번 여행에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자신감을 갖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하며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눌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아름다운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갈 거예요. 다시는 제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